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도 부장입니다. 다우 데이터에서 애저 프리세일즈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짧게 애저에 대한 그런 시장 오버뷰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보 보안에 관련된 이 세미나인 만큼의 MS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 보호 및 안전 백업 관련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애저는 지금 3년 전에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도입이 확보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던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시던 그런 기존 기업들이 손쉽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상으로 보면은 글로벌하게 계속 매년 더블 그로스로 지금 매출을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도 빠른 속도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애저의 장점이라고 한다 치면은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40여 개의 데이터 리전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실제 IT 자산들을 해외에 어디든지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리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겠지만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요건, 그리고 실제 온프라임에서 사용하던 자원들과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커머셜 제품으로 대변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IT 자산들이 이제 오픈 소스화된 솔루션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애저 인프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 한다 치면은 주로 이제 오피스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퍼블릭을 사용하시면서 기존의 오피스 5365, 다이내믹스 아니면은 익스체인지와 같은 그런 기존의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스화해서 실제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 관리 편의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이더라도 요즘에는 국내 기업만을 타겟팅하지 않고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멀리 이제 다양한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이제 글로벌 리즌을 통해서 해외 고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대략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이기 때문에 잠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고객사를 만나면 주로 이제 기존에 온프라임에 있었던 것들을 1대1로 아까도 이아스 방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대체해서 클라우드에 이제 옮기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지만, 좀 더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를 파스나 이제 사스화해서 좀 더 민첩성 있게 인프라를 구성하려는 그런 트렌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애저 같은 것도 보면은 거의 월당 다양한 그런 서비스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 상품들도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업그레이드를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 트렌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근에 이런 비즈니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중부 그리고 남부 데이터 센터에 애저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 나라라든가 리저널에 들어가게 되면 꼭 이렇게 페어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한 데이터 센터가 장애나거나 아니면 리전이 장애나더라도 해당되는 근접한 곳에서 실질적인 백업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리전이 서울, 중부, 남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인프라 자체를 중부에 넣었다고 해서 이게 장애난다고 해서 남부에서 알아서 살아나서 이렇게 서비스가 된다는 컨셉은 아니고, 어찌 보면은 계속 쉐어더 리스폰서빌리티, 실제 인프라 사업자와 클라우드 사업자와 고객이 같이 이제 공동의 책임을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DR, 백업, 기타 등등을 근접한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저희가 만나다 보면 이제 실제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도 있지만 뭐 북미, 남미 여러 가지 그런 리전별로 실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응대를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현지 업계에서 원하는 어떤 컴플라이언스나 규격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특정 버티컬하게 뭐 의류, 패션, 닷컴 아니면 뭐 뭐 이런 기계 같은 특정 버티컬 영역에서 원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요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는 당연히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스탠다드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맞춰 나가서 그것에 맞춰져 있는 곳에 이제 인프라를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수고가 덜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도 이런 식으로 글로벌, 리저널 아니면은 인더스트리별로 이런 컴플라이언스들을 계속 획득해 나가고 있고요. 앞서 설명을 뭐 나온 것 같은데 MS 애저도 한국에서 주로 이제 개인정보가 탑재된 이제 전산 자원들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이런 그 IDC나 호스팅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충실하게 한국 데이터 센터 내에서 리전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SQL 기타 등등에는 커머셜 제품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오픈 소스화된 것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기능이나 검증 그다음에 이제 뭐 지원 자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상당수 이제 채택을 한 곳이 많이 있고요. 또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상당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절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레거시들의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매핑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레드햇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티어별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자체에서 해당되는 글로벌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오픈 소스를 실제 애저 위에 포팅을 해서 서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산 자원을 구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애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제 하드웨어를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이하스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CPU와 메모리, 디스크 자원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CPU 개수, 뭐 2CPU, 4CPU, 기타 등등의 용도를 보더라도 다양한 그런 이하스 스펙 시리즈를 제공하게 됩니다. 뭐 메모리가 더 많은 놈, 아니면 CPU가 더 이제 좀 더 최신의 CPU를 사용하는 스펙 이런 것처럼 실제 인스턴스 위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들이 원하는 그런 하드웨어라든가 어떤 스타일들이 워크로드 스타일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시리즈에서 맞춰본다기보다는 그런 시리즈 타입별로 맞춰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부터 뒤에 이제 F, G 시리즈가 계속 나와서 A나 B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사양 스펙이 되겠고 뒤로 갈수록 이제 고사양, 고메모리, 그다음에 고속 I/O를 제공해주는 그런 스펙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실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것들을 옮기거나 아니면 신규 구성할 때 해당되는 스펙을 골라서 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고요. 선택된 리소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특정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쉽게 변경을 해서 구성을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를 기존에 쓰시고 계신 환경이라고 한다 치면은 실제 MS 애저의 인프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다양한 베니핏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윈도우즈 OS 2008이라든가 SQL 2008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단종이 되고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서포트라든가 아니면 시큐리티 패치 등등을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 자원들을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옮겨서 구성하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연장된 패치, 연장된 시큐리티 팩을 가지고 그 MS로부터 글로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부분도 기존의 서버, SQL, 기타 등등의 어떤 그 라이센스를 구매하신 것들이 있거나 액티브 상태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리소스들을 애저에 올려서 추정적인 라이센스를 사용함이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MS에 대한 라이센스나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로 윈도우즈 OS라든가 윈도우즈 SQL 서버 기반의 인프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치면은 이런 베니핏을 MS의 애저에 올림을 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약간 이제 보안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MS 애저 입장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5가지의 그런 보안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애저의 그 표준적인 아키텍처 차원에서 제공을 해주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암호화라든가 접근 제어, 기타 등의 이제 그 한국상에 맞는 어떤 특이사항 요구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세션 이후나 아니면은 뒤에 밖에 있는 부스에 있는 한국적인 한국 회사의 서드파티 연동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겠고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접근 인증 관리입니다. MS 애저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 계정을 사용하게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계정, 그룹 관리, 기타 등등의 관리들은 애저의 AD 환경으로 접근 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투팩터, 뭐 OTP라든가 아니면 SMS 인증, 기타 등등의 이런 투팩터를 써서 실제 애저 인프라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보안 강화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애저 위에 올라가 있는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실제 OS가 저장되는 디스크, SQL,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제 인스턴스를 서비스로 구성하다 보면 해당되는 자원들을 이제 암호화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선택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는 이제 애저에서 글로벌하게 제공돼주는 암호화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기반한 그런 암호화 기법을 쓰려고 한다 치면은 그런 것들과 같이 이제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이제 사설망이 구성되기 때문에 뭐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L2, L3 레벨에서의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통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애저 위에 인프라를 꾸리게 되면 전체적인 위협 관리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에 있는 인프라는 기존의 이제 전산센터 자원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남의 집에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반적인 그 접근 통제 그리고 실제 해당되는 리소스 자산에 대한 그런 권한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MS는 이제 구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그냥 뭐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회사에서 애저 인프라를 쓰게 되면 구독을 하나 따게 되고요. 구독 안에는 이런 다양한 그 실질적인 뭐 VM,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리소스 그룹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룹 내에는 최종적인 리소스들이 이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구독과 리소스 그룹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이런 관계들을 실제적인 관여자, 뭐 관리자냐, 아니면 특정 부서의 담당자냐, 아니면 이 리소스의 특정 부분들을 핸들링하는 어떤 개발자냐에 대한 역할에 따라서 그런 권한들을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통상적으로 뭐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용어를 따서 권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특정 리소스들이란 어떤 인프라를 구성했을 경우에 이걸 전체 관련된 담당자한테 이런 뭐 배중 있는 권한을 있는 계정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협력사용 계정 아니면 개발자용 계정 아니면 특정 리소스 등의 팀별 계정 등등을 분리를 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역할에 대한 것만 볼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형식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권한 관리들을 뭐 소홀히 하게 되면 실제 원하지 않는 사용자가 좀 더 많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악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좀 결과가 안 좋은 그런 리소스를 삭제한다든가 이런 이점들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단독 혼자 사용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 친다 치면은 실제 이런 애저 인프라를 어떤 관계자들이 쓸 것인지를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런 컨트롤을 퍼미션들을 잘 통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L2, L3 레이어에서의 권한 통제를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저의 인프라에 있는 IP, 포트 자산에 대해서 어떤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 등등을 접근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지 등등을 애저에 있는 기본 인프라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팅을 하거나 이제 실제 디자인할 때에도 실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각종 IT 자산들이 연결되고 통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나서 해당되는 포트, IP, 데스티네이션 등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게 되면은 이제 외부 IP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내부 IP를 이제 숨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 자산에 대해서 공인 IP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부에 노출할 대상에 대해서만은 공인 IP를 할당하기 때문에 실제 사설 IP 간의 앞에 있는 로드 밸런싱 실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L4 스위치를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좀 더 고도화된 어떤 L4 스위치 기능을 필요할 경우에는 서드 파티 벤더의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구매를 해서 포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실제 애저 위에 올라가는 전산 자원이 구성했을 때 하나의 예인데요. 기존에는 온프람의 어떤 전산실에 서버 스토리지가 되었다면 이게 이제 MS에서 포팅을 해놓은 리즌 위에 전산 자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퍼블릭 IP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되고요. 기존의 온프라임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파트너사 등과 같은 특정 시큐어한 환경에 IP 자원과 연동해서 실제 업무를 시스템 구성을 해야 될 경우에는 VPN 또는 아니면 전용선과 같은 익스프레스 라우터 같은 전용선을 끌어다가 실제 애저 데이터 센터와 실제 온프라미스의 환경과 연결해서 전산 자원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IP 대역이라든가 실제 보안 체계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이제 VPN 게이트웨이 또는 익스프레스 라우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해당되는 리소스를 구성할 때의 어떤 시간 또는 시간별 과금 체계하고 애저에서 실제 그 온프라미스로 가는 데 필요한 그런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비용들은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애저 관리자 콘솔이고요. 아까처럼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에 따라서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메뉴, 핸들링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은 해당되는 충분한 권한과 메뉴가 보일 것이고요. 자기가 핸들링해야 될 자산이 보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메뉴, 속성 정보, 기타 등등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실제 변경하지 못하게끔 이제 노출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포팅하고 나서 전반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그리고 각종 인스턴스나 아니면 리소스에서 흘러나오는 로고들을 중앙에서 게더링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VM을 아니면 리소스를 올린다고 해서 뭐 MS 애저 입장에서 1년 365일 이게 헬시하거나 런딩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SLA라고 하게 되는데요. 각종 리소스별로 보장되는 SLA 범위가 있어서 뭐 99.9%, 99.99% 등등의 SL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정말 1년 365일 1초라도 진짜 중단이 없을 경우에는 없어야 된다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SLA를 보고 나서 실제로 이중화라든가 삼중화에 대한 것들은 고객이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보신 것처럼 어베일러비리티 존이라고 해서 실제 인스턴스 자체가 결국에는 애저에 있는 특정 하드웨어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특정 폴트 아니면 스토리지 디스크 등의 폴트가 날 걸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렉 단위로 이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availability set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뭐 업데이트 도메인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장애에 대해서 실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뭐 장애 도메인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실제 고가용성을 이제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백업 아카이브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애저 백업이란 거는 실제 애저 위에 올라가 있는 리소스에 대한 백업도 해주지만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있는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백업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EAS 자원에 OS 랩에 설치가 돼서 실정 그 OS가 바라볼 수 있는 OS 디스크 아니면 데이터 디스크 등을 중부 백업 그리고 중복 제거 백업을 통해서 애저에 있는 블럽 스토리지에 저장을 함으로 해서 기존적인 데이터들을 백업을 하고 실제 이슈라든가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할당된 시간이 20분이어서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필요한 세션들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해 보고요. 다우 데이터는 지금 옐린넷과 같은 전문 파트너와 애저를 같이 판매를 하는 그런 MS 애저 총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 보안 아니면 빅데이터, IoT, 기타 등등의 이런 전문 세그멘트별로 파트너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유스케이스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는 유스케이스가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